모든 길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더 멀리 갈수록 길은 더 험난해지고 예측을 벗어나지만 그 순간들은 더 오래 기억되고 더 많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들을 발견하기 위해선 최적의 머신이 필요합니다. 강력함과 견고함을 갖춘 탁월한 머신, 올류 소렌토를 소개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SUV가 아니라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입니다. 플로리다주 아파트 붕괴 참사로 오늘까지 10명이 사망하고 151명이 실종됐습니다. 연방 상부부 산하기관이 아파트 붕괴 참사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아파트 붕괴 참사 인근 해안 지역들은 오래된 건물들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컨 카운티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해 지금까지 1,700에이커의 살림을 태웠습니다. 샌버나리노 카운티에서도 산불이 발생해 18번 하이웨이가 봉쇄됐습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과 한국 TV가 핀테크 기업인 아이어발리와 공동으로 국제 송금 비즈니스 설명회 겸 서비스 체험 이벤트를 열어 한인 사업주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UCLA와 UC 버클리 그리고 UC 샌디에고가 올 가을 학기 유학생과 타주 학생들의 입학을 줄이고 가주 출신 학생들의 입학을 늘립니다. 파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맞으면 예방 효과가 몇 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들의 한국 입국령 격리 면제서 신청 첫날부터 곳곳에 신청이 쇄도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에는 1,045건, 워싱턴 총영사관엔 600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LA 시간으로 오늘 밤 9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낙연 전 대표와 박용진, 김두관 의원 등이 대선 예비 후보로 등록할 예정입니다. 야권의 잠재적 대선 주자로 꼽히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치권에선 최 원장의 정치 등판을 시간 문제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주택시장의 과열을 우려해서 자산 매입 축소를 논의 중에 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기술주의 강세로 나스닥 지수는 최고치 흐름을 이어갔지만 다우지수는 하락하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오늘 저녁 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밤 최저 66도가량, 내일은 맑은 후 곳에 따라 구름 끼겠고 낮 최고 기온 82도에서 84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아시아나항공 미주 취항 30주년,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김미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승찬입니다. 오늘부터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앞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뉴스 전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월 28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시작하겠습니다. 플로리다주 12층 아파트 붕괴 참사 닷새째인 오늘 수색과 구조 작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사망자는 1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종자는 어제 집계된 152명에서 151명이 됐습니다. 다니엘라 레빈 카바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장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에서 붕괴한 건물자 내에서 시신 한 구가 추가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카바 카운티장은 그러나 151명이 여전히 실종된 상태이며 소재가 확인된 거주민은 135명으로 집계됐다고 말했습니다. 붕괴 참사가 벌어진 플로리다 마이애미 콘도가 3년 전에 심각하게 손상이 됐다고 진단을 받았지만 당시 주민들은 건물 상태가 양호하다고 통지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번 붕괴 사고 역시 안전 불감증이 빚은 인재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 먼저 YTN이 보도합니다. 로이터 통신과 NPR 등 외신은 붕괴 아파트 주민위원회 2018년 회의 기록을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회의록에는 당시 참석한 서프사이드 마을 감독관이 건축기사 보고서를 검토했으며 주민들에게 건물 상태가 매우 양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 건물을 점검한 업체 모라비토 컨설턴트는 아파트에 심각한 구조적 손상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야외 수영장을 둘러싼 상판 아래 방수제에 하자가 있어서 그 아래 콘크리트 슬래브가 손상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바로 이곳 야외 수영장 아래 부분부터 붕괴가 시작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회의록 내용이 사실이라면 당국이 보고서를 입수했음에도 주민들에게는 반대되는 내용을 알렸다는 뜻입니다. 현재 해당 감독관은 서프사이드에서 근무하지 않고 있고 당시 보고서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이애미-데이드 카운티는 붕괴 사고 이후 40년 이상 된 관내 모든 건물에 대한 긴급 안전 진단을 지시했습니다. So anything built before 2000 effectively is old technology, and those are going to be the ones that I would assume regulators and government officials are going to be scrutinizing, pretty thoroughly. 지난 24일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대적인 구조 작업이 벌어지고 있지만 진전이 더딘 가운데 지금까지 사망자가 10명 확인됐고 150여 명이 여전히 실종 상태에 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표준기술연구소 NIST가 오늘 플로리다주 아파트 붕괴 참사에 대한 예비조사에 착수했습니다. NIST는 상무부 산하기관으로 주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연방기관이 공식적인 개입을 시작한 것입니다. NIST의 현장 조사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플로리다주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연방정부의 모든 지원을 명령한 데 따른 것입니다. NIST는 파견조사단이 붕괴한 건물 자재와 아파트가 지어질 당시 적용됐던 건축법규, 건물 주변 집안 등 많은 요인에 대한 예비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2주 안에 정식 조사에 착수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마이애미 12층 콘도 붕괴 참사와 관련해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를 지지한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붕괴 사고 조사에 대해 목표는 일어난 일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또 붕괴 사고 조사가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에 대한 유익한 지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연방정부가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연방 자원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건설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연방재난관리청인 FEMA와 FBI, 노동부 직업안전위생관리국인 오샤 등의 인력을 현재 배치해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사키 대변인은 플로리다 사고 수습을 위해 많은 연방 자원을 보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가까운 장래에 그 지역 방문을 기획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의 방문으로 인해 지속적인 수색이나 구조 작업이 이루어지는 도중에 자원이 차출돼 수색 구조 활동에 지장을 주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플로리다주 서프사이드에서 대형 아파트 붕괴 참사가 발생하자 인근 해안 지역들도 연한이 지난 건물의 안전 점검을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프사이드에서 북쪽으로 5마일 떨어진 써니아이스 비치는 오늘 이 지역에서 40년 이상 된 건물을 점검하기 위한 팀을 파견했습니다. 써니아이스 비치는 지난주 토요일 이 일대 40년 이상 된 건물을 대상으로 한 재인증과 관련한 기존 절차를 수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시 측은 40년이 지났거나 막 40년 재인증을 거친 59개 건물에 대한 점검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뭘 놓친 게 있는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위험을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지 등을 궁극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써니아이스 비치시는 관할 지역의 콘도형 아파트만 2만 개 이상의 객실이 있다면서 주민들이 이번 사고로 매우 겁먹은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종식 여부를 놓고 정당 지지층별로 판단이 크게 엇갈린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오늘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 갤럽이 지난 14일부터 20일 미국 성인 4,84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 29%는 전염병 대유행이 종식됐다고 답한 반면 71%는 끝났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정당 지지층별로 대유행이 끝났다는 응답은 공화당 지지층에서 절반을 훌쩍 넘긴 57%에 달한 반면 민주당 지지층에선 4%에 불과했습니다. 무당파에서는 35%였습니다. 대유행이 끝나지 않았다는 답변은 민주당 지지층에서 96%라는 압도적 응답이 나왔지만 공화당 지지층은 43%로 나타났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의 36%, 여성의 22%가 대유행, 즉 팬데믹이 종식됐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의 흐름을 보면 공화당 지지층은 민주당에 비해 백신 접종 거부 성향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과적으로 공화당 지지층은 백신 접종에 덜 적극적임에도 불구하고 전염병 대유행이 종식됐다는 판단을 민주당 지지층보다 더 빨리 내리고 있는 셈이 됩니다. 다만 백신 접종 확대에 따라 전염병 대유행이 개선되고 있다는 응답률은 89%로 갤럽 조사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효과를 둘러싼 연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습니다. 파이자나 모더나 같은 mRNA 계열 백신의 경우 효과가 몇 년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과 함께 교차 접종의 면역 효과 역시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 YTN이 보도합니다.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또는 모더나 같은 mRNA 방식의 코로나19 백신의 예방 효과가 수년간 지속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 센트루이스 워싱턴대 연구진은 학술지 네이처에 게재한 논문을 통해 14명의 mRNA 백신 접종자들을 상대로 한 조사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mRNA 계열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면 15주가 지난 뒤에도 배중심, 즉 면역력 지속을 좌우하는 특수세포 구조가 고도로 활성화된 채로 남아있는데 다른 백신이 통상 6주 이후에는 사라지는 것과 다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연구진은 이에 따라 mRNA 백신 접종을 마쳤을 경우 당분간 이른바 부스터샷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고 코로나19에 걸렸다가 완치된 후 백신까지 맞았을 경우엔 면역력이 평생 지속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그러나 해당 연구는 전염력이 강한 델타 변이 확산 등 빨라지는 바이러스 진화 속도가 반영되지 않는 등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팀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만 2차례 맞는 것보다 화이자 백신과 교차 접종했을 때 면역 효과가 더 크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습니다. 50세 이상 지원자 830명을 상대로 4주 간격의 접종 결과를 분석한 겁니다. We have shown that the mixed schedules do generate a good immune response. So if there were circumstances that meant that you needed to change things around or you needed flexibility, then I think our data are very reassuring that that would be okay. 연구진은 다만 이 경우에도 임상적으로 이미 검증된 동일 백신 접종 정책을 바꿀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들의 한국 입국용 격리 면제서 신청 첫날인 오늘 전국 곳곳에서 신청이 쇄도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오늘 오후 현재 직계가족 방문 목적의 격리 면제서 사전 신청이 모두 1,045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업무분산위에서 다음 달 1일부터 5일 출국 예정자들만 대상으로 이메일로 사전 신청을 게시했는데도 1,000건 이상이 몰린 것입니다. 총영사관은 격리 면제서 발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전 직원을 발급 업무에 투입했고 매일 총영사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워싱턴 총영사관에도 오늘 오후 현재 격리 면제서 신청과 문의를 포함해서 600여 건이 이메일로 접수됐습니다. 권세중 워싱턴 총영사는 심사와 발급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여름철 수요가 많은 시기인 만큼 역량을 확충해서 잘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후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후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 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에서 공동으로 보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5시 17분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주보다 오늘 월요일 비교적 크게 정체 현상 보이는 구간들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15번 프리웨이 노스 방면 정체 조금씩 심해지고 있는 모습이고 110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과 노스 방면도 역시 가다서다를 반복하면서 조금씩 정체 현상 길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밖에
710번 프리웨이 노스 방면 트릭스 스트리트 구간부터 조금씩 정체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5번 프리 사우스 방면 역시 710번 사우스 방면과 교차하는 구간부터 6마일에서 9마일 정도로 꽉 막혀 있는 상태 보이고 있습니다. 끝까지 안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브닝 뉴스 1부 타운과 로컬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UC 계열 가운데 가장 인기가 있는 UCLA, UC 버클리 그리고 UC 샌디에고로 하여금 유학생과 타자 학생들의 입학을 줄이고 가주 출신 학생들을 늘리도록 하는 주정부의 예산안이 마련됐습니다. 이를 세 개 캠퍼스는 늘어나는 가주 출신 학생 수만큼 주정부의 예산을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정현호 기자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선보인 가주 예산 수정안에 따라 내년부터 UC 계열 대학 중 지원자가 가장 많은 UCLA와 UC 버클리, UC 샌디에고 이들 캠퍼스는 가주 출신 신입생들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 유학생과 타주 학생, 신입생 수를 줄이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UC 계열 캠퍼스는 신입생 수를 6,230명 더 늘려야 합니다. 주정부의 이 같은 조처는 올 가을 학기 UC 계열 대학에 가주 출신 지원자들이 몰리면서 지원자 상당수가 대기자 명단에 오르거나 불합격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UC 계열 입학 사정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높아진 데 따른 것입니다. 특히 UC 계열 중에 인기가 높은 UCLA와 UC 버클리, UC 샌디에고의 경우 가주 출신 신입생 지원자들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정부 차원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나선 것입니다. 주정부는 내년 가을 학기부터 시작해 5년 동안에 걸쳐 이를 세 개 캠퍼스로 하여금 유학생과 타주 신입생 수는 줄이고 대신 가주 출신 신입생 수를 늘리도록 하고 이로 인한 대학 측의 재정적인 손해를 메우기 위해 줄어드는 유학생과 타주 신입생 한 명당 3만 달러를 주정부가 UC 측에 추가로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들 세 개 캠퍼스에서는 1년에 가주 출신 신입생 수가 900명씩 늘어나 5년 후에는 가주 출신 학생 수는 4,500명이 추가됩니다. 수정된 주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또 주정부는 올가을 13만 3천 명에 달하는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들에게 캘 그랜트를 제공하기 위해서 1억 5,400만 달러를 투자합니다. 또 처음으로 장학금을 받는 중산층 학생들에게도 학비 외에 의식주 경비를 보조해주기 위해 추가로 5억 1,500만 달러를 제공합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어제 저녁 중가주 지역인 컨 카운티에서 발생한 산불로 1,700여 에이커가 소실됐습니다. 해당 산불의 진압률은 2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쉘 산불이라고 명시된 이 산불은 어제 저녁 7시 47분경 5번 프리웨이 그레이프바인 로드 지점에서 발생했으며 산불의 원인은 힐사이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조한 날씨 탓에 프레이저 파크 프리웨이 북쪽으로 확산돼 피해를 더 입히고 있습니다. 산불 진압을 위해 컨 카운티 화재 당국, 캘리포니아주 소방 당국 등 다양한 기관들이 협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샌버나르디노 카운티에서도 오늘 산불이 발생해서 18번 하이웨이가 봉쇄됐습니다. 피크 산불로 명명된 산불은 오늘 오전 11시 18번 하이웨이 인근 올드 워터맨 캐년 로드 지역에서 발화됐고 20여 채 가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산불로 34에이커가 소실됐고 화재 당국은 오후 2시쯤 트위터를 통해서 산불 확산을 막았다고 전했습니다. 산불 진압 작업 가운데 소방대원 1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산불로 인해서 18번 하이웨이, 워터맨 애비뉴와 40가 양방향이 모두 봉쇄됐습니다. 로본타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이 오늘 성소수자나 성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하는 주로 캘리포니아주 공무원들이 출장을 가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본타 검찰총장은 공무원 출장이 금지되는 주를 오늘 17개 주로 확대시켰는데 플로리다, 몬태나, 웨스트 버지니아, 아칸사 그리고 노스다코타 등 5개 주가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최근 해당 주에서 성전환한 여학생들이 교내 우먼 스포츠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시키자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이들 주로 공무원들이 출장 가는 것을 금지한 것입니다.
이번에 캘리포니아주 공무원들의 출장이 불어된 해당 주의 지도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의 비즈니스 여행이 금지된 주 가운데 하나인 아칸소의 아사 허치슨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캘리포니아주의 높은 세금을 비꼬는 발언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플로리다 주지사는 성전환한 여학생은 생물학적 남성으로 여성 스포츠 참가를 허용하는 것은 차별로 최근 서명한 법안 공정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A 한인 가정상담소가 지난주 금요일 코로나로 인해서 생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 50가정에 한국 식료품을 지원하는 나눔 활동을 벌였습니다. 화랑청소년재단과 재외동포재단의 후원으로 성사된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탁아동, 가정폭력 피해자, 싱글맘, 서류 미비자 등을 위해서 한국 식료품으로 구성된 사랑의 장바구니를 전달했습니다. 행사 당일에는 화랑청소년재단 남가주 16개 지부에서 모은 구호 식량과 재외동포재단 지원금으로 구매한 식료품 등을 화랑청소년재단 10여 명의 학생과 어머니들이 한인 가정상담소에 모여서 직접 사랑의 장바구니를 만드는 봉사에 참여했습니다. 참기름과 마른 멸치, 김, 라면, 캔유 등의 식료품이 담긴 50개의 사랑의 장바구니는 한인 가정상담소의 담당 소셜워커를 통해서 각 가정으로 전달됐습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과 한국TV가 오늘 핀테크 기업인 와이어발리와 공동으로 마련한 국제 송금 비즈니스 설명회 겸 서비스 체험 이벤트가 한인 사업주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 소식 정현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으로 보내는 개인 송금에 한해 평생 수수료를 면제하는 서비스를 선보여 인기를 끌고 있는 온라인 송금 서비스 업체 와이어발리는 이번에 한국 등 해외로 보내는 국제 비즈니스 송금도 모바일로 간편하고 저렴하게 송금이 가능한 서비스를 출시하고 28일 관심 있는 한인 사업주들을 초청해 국제 송금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신동훈 와이어발리 대표입니다. 지금 보내실 수 있는 나라들이 한국, 중국, 일본, 홍콩, 또 유럽, 호주 이렇게 포함해서 한 34개국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은행에서 내시고 있던 송금 수수료 30불, 40불 정도 되는 수수료를 크게 낮춰서 10불로 시작을 했고 지금은 특히 수수료 면제 기간이어서 연말까지는 수수료 없이 사용하실 수 있고요. 빠르고 편안하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송금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무실이나 집에서 24/7 송금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한인 사업주들의 가장 큰 관심은 비즈니스 국제 송금의 안전 문제였습니다. 홈쇼핑 월드의 리김 대표입니다. 가장 안전하게 송금할 수 있는 걸 가장 중점으로 뒀기 때문에 일단은 연방 예금 기금 보험에서도 FDIC에서도 보호를 해주고 그리고 또 가장 또 좋은 게 이제 보내는 금액과 한국에서 받는 금액이 일치하다는 게 가장 저희한테는 매력을 많이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같이 무역대금을 거의 2, 3일에 한 번씩 하는 업체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크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와이어발리 신 대표는 송금 안전 문제에 있어 빈틈이 없기 때문에 사업주들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은행의 신탁 계좌로 일단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탁 계좌는 저런 FDIC 연방 예금보험공사의 이제 보호를 받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 문제가 생기건 또는 저희 파트너 은행에 파산을 하게 되는 아주 극단적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연방 정부기금으로 그 자금이 보호가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신규 등록하는 고객에게는 금액이나 횟수에 관계없이 올 연말까지 송금 수수료를 면제하는 프로모션을 진행 중입니다. 네, 저희 웹사이트 주소는 biz.wirebarley.com인데요. 그리고 기존에 와이어발리 개인 송금 서비스를 사용하고 계셨던 고객이라고 하면 와이어발리 개인 송금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그 상단에 비즈니스라고 있는 메뉴 버튼이 있는데 그거 클릭하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와이어발리는 2016년에 설립된 핀테크 스타트업으로 수수료 없는 실시간 해외 송금이라는 혁신적인 서비스로 현재 북미에서만 10만 명 이상의 고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5시 27분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한국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브닝 뉴스 일부 한국 소식입니다.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LA 시간으로 오늘 밤 정치 참여 선언을 하면서 대선 출마를 공식화합니다. 대통령 경선 일정에 돌입한 민주당에서는 정세균 전 총리와 이광재 의원이 단일화를 하겠다고 깜짝 선언했습니다. 이 소식 KBS가 보도합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출근길 자신의 사의 표명 사실을 알렸습니다. 거취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잠시 착오가 있었습니다. 다시 KBS의 보도로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늘 오후 윤봉길 이사 기념관에서 대권 도전을 선언합니다. 지난 3월 4일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지 거의 넉 달 만입니다. 윤 전 총장은 정권 교체의 필요성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공정과 상식, 법치 등의 가치를 바로 세우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15분 분량의 선언문을 직접 다듬으며 윤 전 총장은 첫 일성에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처음으로 이렇게 제가 나타났는데 이제 제가 걸어가는 길을 보시면 차차 아시게 되지 않겠나. 40분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선 이른바 엑스파일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부터 후보 등록이 시작된 민주당에선 정세균 전 총리, 이광재 의원이 단일화를 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적통 후보 만들기에 장점을 이어가 국민과 당원, 지지자 여러분의 염원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이 승리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대한민국이 승리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인연이 깊은 두 사람이 먼저 손을 잡고 당내 선두 이재명 지사를 추격하는 모양새입니다. 오늘은 봉화마을을 함께 방문합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연대의 원칙을 천명한 것은 바람직하다면서 경선 역동성을 키우고 관심을 높일 거라고 반응했습니다. 이재명 대응 전선의 이 지사 측은 이재명 대세론을 자인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단일화 움직임을 일단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내년 3월 20일 20대 대통령 선거를 250일 정도 남기고 이번 주부터 한국 차기 대선 주자들의 행보가 바빠졌습니다. 먼저 오늘 야권의 잠재적 대선 주자로 꼽히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원장은 직을 내려놓고 숙고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했지만 정치권에서는 최 원장의 정치 등판을 시간 문제로 보는 분위기입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출근길 자신의 사의 표명 사실을 알렸습니다. 거취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직을 더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봤다는 게 스스로 밝힌 사퇴 배경입니다. 감사원의 어떤 정치적 중립성이나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감사원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치 입문과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차차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가능성을 닫지 않은 건 분명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숙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최 원장이 대선에 나선다면 임기를 남긴 현직 감사원장이 사퇴 뒤 정치권으로 직행하는 첫 사례가 됩니다.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어 당분간은 본인 표현대로 시간을 가지며 정치권과는 거리를 둘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저녁 6시쯤 최 원장 사의를 수용했다는 사실을 알리며 대통령이 유감을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감사원장의 임기 보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며 아쉬움과 유감을 표했습니다. 헌법에 정해진 감사원장 임기는 4년, 최 원장의 임기는 6개월 정도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제기한 4.15 총선 무효소송 재검표 결과가 절차가 개시한 지 하루 만인 한국 시각 29일 오전 종료됐습니다. 다만 법원은 재검표 결과를 이날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특별 2부는 인천지법에서 민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총선 무효소송 검증기일을 지난 28일 오전 9시 30분부터 29일 오전 7시까지
약 22시간 동안 진행했습니다. 검증은 인천지법에 봉인돼 있던 투표지의 원본 확인을 위한 스캔 작업과 사전 투표 용지의 QR코드 대조, 전통적 방식의 수동 재검표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당초 대법원은 사전 투표 용지에 QR코드를 대조한 뒤 수동 재검표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민주당 의원 측이 인천지법에 봉인된 투표지의 원본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요청해서 모든 투표지를 일일이 스캔해 이미지 파일로 변환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대법원은 이틀에 걸쳐 진행한 증거조사 등의 결과를 토대로 추가 변론 기일을 거쳐서 부정투표가 있었는지에 대한 판결 선고를 할 계획입니다. 한국 정부가 올해 말까지 25만 개의 일자리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로 큰 충격을 받은 청년층의 취업과 주거 지원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YTN이 전해드립니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 회복의 온기가 서민 경제 전반으로 골고루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일자리 회복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추가로 재정을 투입해 15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해 AI와 소프트웨어 등 신산업 분야에서 2만에서 3만 명, 백신 방역 인력으로 6만에서 7만 명 등이 고용됩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상실감과 불안감이 더욱 커진 청년층에 대해서는 일자리, 주거, 자산 형성의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청년들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책 과제를 마련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중소 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후 6개월 이상 유지하고 전체 근로자 수가 증가하면 청년 1인당 월 75만 원이 최대 1년간 지급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선발형 청년 특례 재산 기준이 4억 원으로 상향되고 취업 경험 요건은 폐지됩니다. 청년층의 도심 거주 지원을 위해 대학가와 역세권 등의 전세 임대주택 5,000호가 하반기에 추가 공급됩니다. 또 청년 우대형 청년 통장 가입 기간이 2년 연장되고 가입 요건도 3,6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월세 거주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20만 원의 무이자 대출 지원도 추진됩니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소득 구간별 맞춤형 지원 방안은 다음 달 중으로 발표됩니다.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조선업과 여행업, 관광 숙박업 등 15개 업종은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 기간이 90일 연장됩니다. 정부는 코로나 영향으로 지난해 22만 명 줄었던 취업자 수가 올해는 25만 명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이 홍대 술집 외국인 모임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으로 지금까지 13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전파 경로에 대한 역학조사가 진행 중인데 홍대 주변 상인들은 늦은 밤 방역 관리에 허점이 없도록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소식 YTN이 보도합니다. 지난 주말 밤 10시를 넘긴 시각 서울 홍대 거리 모습입니다. 술집은 모두 문 닫았지만 술 취한 사람들이 곳곳에 모여 있습니다. 서로 다닥다닥 붙어 웃고 떠드는데 마스크는 제대로 쓰지도 않았습니다. 술집 주인들은 영업이 끝난 이유가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길거리에서 술판이 벌어지는데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길에서 엄청나게 몰려있는 이 인파나 턱스크하고 외부에서 술 먹는 이런 인원들이 코로나 환자가 돼서 다중이용업소에 들려서 QR로 잡아내면 다중이용업소 막 뉴스가 또 나와요. 이랬을 때 자영업자들이 진짜 허탈해요. 특히 홍대처럼 외국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선 다른 곳보다 방역 관리에 어려움이 더 생기곤 합니다. 여기 양 옆에 골목길에서 외국인들이 모여서 마스크도 잘 안 끼고 술 드시고 해서 아무래도 많이 무섭고 좀 불쾌한 느낌도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방역당국 입장에선 언어적 장벽 때문에 역학조사에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 신속한 대응이 쉽지 않습니다. 그 언어적인 소통, 이제 그게 이제 역학조사할 때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당장 7월 1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시행으로 방역 지침이 다소 완화되는 만큼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북한이 전방위적 사이버 공격에 나서고 있지만 종합적 역량은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늘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가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15개국의 사이버 역량을 분석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1등급에서 3등급 가운데 최하위인 3등급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특히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는 능력이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보고서는 인터넷 접속이 정부에 의해 강력히 통제되고 있고 세계 인터넷망에 연결하기 위한 게이트웨이가 적어 공격에 취약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이 세계 인터넷망에 접속하기 위해서 거쳐야 할 게이트웨이는 단 2개로 이 거점만 공격하면 북한의 인터넷 사용이 마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실제로 2013년과 2014년에 게이트웨이 공격으로 북한에서 인터넷 정전이 일어났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러한 사태가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이루어졌다면서 갈등 상황에서는 이 2개 게이트웨이를 차단함으로써 쉽게 북한 내 인터넷 접속을 전면 마비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해커들이 국내에서 활동하지 못하고 주로 해외에서 작업을 하게 되는 것도 이러한 취약성 때문으로 지적됐습니다. 이외에도 정보통신 기술 부족과 관련 교육 미비 등이 북한의 사이버 관련 사업을 가로막고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소식 간추려드렸습니다. 잠시 후 이브닝 뉴스에서 경제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기술주 강세로 나스닥 지수는 최고치의 흐름을 이어갔지만 다우 지수는 하락하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지난주 금요일보다 150.57포인트가 하락한 34,283.27로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9.91포인트가 상승한 4,290.61, 나스닥 지수는 140.12포인트가 뛴 14,500.51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마감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3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기술주들의 강세에 힘입어 크게 올랐고 다우 지수는 에너지 관련주와 경제 재개 관련주들이 하락하면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주택시장의 과열을 우려해서 주택저당증권인 MBS부터 시작하는 2단계 테이퍼링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연준은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후 장기 금리를 낮게 유지하기 위해 매달 1,200억 달러 규모의 국채와 MBS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을 뒷받침하려는 목적으로 시행 중인 이러한 양적 완화 조치는 월 800억 달러 상당의 국채, 월 400억 달러 상당의 MBS로 구성됩니다.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면서 최근 연준은 국채와 MBS 등 자산 매입을 서서히 축소하는 테이퍼링을 언제 어떻게 시작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15, 16일에 열린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국채보다 MBS 매입을 더욱 일찍 또는 더 빠르게 축소하기 시작하는 2단계 테이퍼링 방안이 제시됐다고 연준 관계자들이 전했습니다.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의 로버트 카플란 총재는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자산 매입에 의도하지 않은 결과와 부작용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며 연준의 MBS 매입을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이 투자자 캐시우드의 아크인베스트가 증권거래위원회에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인 ETF 상품 출시를 신청했습니다. 이 비트코인 상승론자인 우드는 그동안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 주식이나 세계 최대 가상화폐 펀드인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트러스트에 간접 투자를 해왔습니다. 아크 21셔 비트코인 ETF라는 이름의 이 ETF가 당국의 승인을 받게 되면 ARKB라는 종목 코드로 거래될 예정입니다. 아크인베스트는 SEC에 제출한 신청 서류를 통해서 이번 ETF의 투자 목적이 비트코인의 실적을 추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크인베스트의 비트코인 ETF 출시 시도는 최근 몇 주 동안 비트코인의 시세가 지난 4월 최고점의 절반 수준인 코인당 34,000달러 안팎을 횡보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아크인베스트는 앞서 이미 8개 비트코인 ETF가 SEC에 신청된 상태입니다.
연방준비제도 인사들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에 잇따라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랜들 콜스 연준 부의장은 유타은행 연합 연례 총회 축사에서 미국에서 CBDC, 즉 디지털 화폐를 만들기 위해선 높은 기준을 통과해야 하고 이로 인한 잠재적 이익이 위험을 상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새로움에 이끌리기에 앞서 신중한 비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달러가 이미 고도로 디지털화됐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 화폐 발행으로 금융 비용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에는 저비용 은행 기조화를 발전시키는 게 나을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은 총재 역시 애틀란타 로터리 클럽 연설에서 우리는 이미 디지털 화폐를 보유하고 있다. 그것을 달러라고 부른다며 유사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이 연방주정부가 합세해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오늘 연방거래위원회 FTC와 46개 주 검찰총장이 페이스북을 상대로 낸 반독점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의 제임스 보즈버그 판사는 지난 3월 이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한 페이스북의 요청을 오늘 승인했습니다. 보즈버그 판사는 FTC가 제기한 소송이 법률적으로 미비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페이스북이 소셜미디어 업계에서 독점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을 지지할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보즈버그 판사는 다만 FTC가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30일 내로 수정된 소송을 제기할 시한을 줬습니다. 트랜스젠더가 자신의 성 정체성에 맞게 학교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한 법정 투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오늘 버지니아주 글로스터 카운티 교육위원회가 이 문제를 둘러싼 항소심 결정에 불복한 사건을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14년 하이스쿨 2학년이었던 게빈 그림이 자신의 정체성에 맞는 화장실을 쓰게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림은 여성으로 태어났지만 남성 정체성을 가진 트랜스젠더로 당초 학교는 남자 화장실 사용을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이 반발하자 교육위는 그림의 남자 화장실 사용을 금지하고 3개의 1인용 화장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림이 당시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상태라는 사유도 꼽았습니다. 2015년 소송을 낸 그림은 오바마 행정부 시기에 결론난 2심에서 승소했고 대법원도 이 사건을 심리하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한 뒤 이 사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바뀌었고 그림의 사건은 다시 하급심으로 보내졌습니다. 제4항소법원은 작년 8월 그림에 대한 성차별이 있었을 뿐 아니라 성 정체성이 맞는 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수정헌법 14조를 위반했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항소법원은 지난해 연방대법원이 직장에서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근거로 삼기도 했습니다. 다만 보수 성향인 클러런스 토마스, 세뮤얼 알리토 연방대법관은 이 사건을 대법원이 심리해야 한다는 소수 의견을 냈습니다. 그림은 양호실이나 개인 화장실, 여학생 방을 사용하도록 강요당한 것은 수치였고 외딴 화장실로 가야 하는 것은 교육에 심각한 방해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그림을 대변한 미국 시민자유연합도 연방법은 트랜스젠더 학생이 차별로부터 보호받도록 하고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23일에 개막하는 도쿄올림픽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올림픽 참석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통령은 참석할 계획이 없지만 분명히 선수들을 응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래드 셔먼 연방 하원 의원이 발의한 한반도 평화 법안에 지지 서명을 한 의원이 10명으로 늘었습니다. 미주 한인 유권자 단체인 미주 민주참여 포럼에 따르면 한국계 메릴린 스트릭랜드 민주당 하원 의원이 최근 법안 지지 서명에 합류했습니다. 스트릭랜드 의원은 애초 이 법안 공동 발의자의 이름을 올리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지난 4월 10여 명의 연방의원 서명을 받아 바이든 대통령에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즉각적이고 실현 가능한 외교 정책을 수립하라는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셔먼 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한반도 평화 법안은 한국 전쟁 종전 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등 지금까지 의회 제출된 법안 중 가장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발의 하루 만에 한국 국회의원 186명이 지지 서명을 받을 정도로 큰 관심을 모았고 최근 국회 평화 외교 포럼 방미단은 셔먼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윌리엄 바 전 법무장관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사기 주장에 대해서 헛소리라고 일축하는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시산지 애틀랜틱은 ABC 방송의 정치부 선임 기자인 조너던 칼이 오는 11월에 편을 져서 대신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면서 주요 부분을 발췌해서 어제 보도했습니다. 발췌된 내용에 따르면 바 전 장관은 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한 대선 사기 의혹에 대해 자신이 수사 지시를 내린 이유를 설명하면서 만약 사기의 증거가 있다면 그걸 덮을 이유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 전 장관은 당시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자신에게 트럼프의 선거 사기 주장이 국가와 당을 해치니 반박하라고 압박했다는 일화도 털어놨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현실을 직시하라고 조언해줄 사람이 당신뿐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6월 28일) 월요일 저녁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LA 지역 오늘 오후 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맑고 화창하겠습니다. 오늘 밤 최저 기온은 66도가량에 머물겠고 내일은 맑은 후 곳에 따라 구름 끼겠습니다. LA 지역은 내일 낮 최고 기온 82도에서 84도가량, 밤 최저 기온 오늘과 비슷한 65도에서 67도가량을 보이겠습니다. 한편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내일 낮 최고 91도, 밤 최저 66도, 해안 지역은 낮 최고 74도, 밤 최저 65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하와이 호놀룰루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저녁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 최저 기온은 74도가량 되겠고 내일 역시 맑은 후 곳에 따라 부분적으로 흐려지는 지역들이 있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86도, 밤 최저 74도가량으로 오늘과 비슷한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서울 날씨입니다. 서울은 오늘 화요일 아침인데요. 변덕스러운 날씨가 최근 들어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지역 대부분이 소나기가 내릴 확률이 50% 이상이고 오늘 낮 최고 기온 83도가량, 밤 최저 기온은 69도가량에 머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공동 제공입니다. 잠시 후 6시 이브닝 뉴스 2부를 이어드립니다. 지금까지 잘 던지고 있었는데요. 경기 후반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인생 후반 관리가 중요한데 말이죠. 지금 불펜에는 누가 나와 있을까요? SMG가 있어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요. 네. 서울 메디칼 그룹. 말씀드리는 순간 불펜에서 나오는 SMG. 네, SMG가 인생 후반을 건강하게 지켜줄 겁니다. 네. 5스타로 인정받은 의료 서비스. 인생 후반에 확실한 구원이네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죠. 서울 메디칼 그룹.